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멕시코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달고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달고는요, 프랑스 사상가인 볼테르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볼테르는요, 인간의 평등과 인간이 스스로 다스릴 권리에 대한 글을 썼어요. 중앙 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였던 뉴 스페인에서는 신부들이 프랑스 철학자의 글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중앙 아메리카의 뉴 스페인에서는요, 아직 인간이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뉴 스페인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태어난 반도인들은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고, 크레올, 그리고 인디언, 그다음에 인디언의 혼혈인 메스티소,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달고라는 신부는요, 돌로레스의 인디언들을 도우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달고는 자신도 두 곳의 농장을 갖고 있었던 크레올이었어요. 이달고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인디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도자기와 벽돌을 만드는 공장을 지어서 인디언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는요, 인디언들이 누에를 쳐서 비단을 만들게 해주려고 농장에 뽕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주 짜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농장 집 근처에다가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수많은 말들이 그의 농장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스페인 병사들이었어요. 이미 포도밭을 헤집어 놓고 긴 칼을 휘둘러서 포도 덩굴을 닥치는 대로 잘라댔어요. 대장인 사람이요, 횃불을 던지면서 이미 그 포도밭은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어요. 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포도밭은 스페인 국왕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식민지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만든 포도주만 마셔야 한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가 만든 포도주를 사야 한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달고는요, 분노에 차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스페인 총독들의 잔혹하고 난폭한 행동에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반란을 하기로 결심했죠. 1810년에 이달고는요, 교회에 종을 쳐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미사가 끝난 뒤에는 사람들을 곧장 돌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메스티소들도 외쳤어요. 독립 만세, 아메리카 만세, 악독한 정부를 몰아내자. 그래서 뉴 스페인에서는 드디어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던 식민지 주민들이 이달고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신부였던 이달고는요, 이제 뉴 스페인 군대의 총사령관인 미겔 이달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스페인 총독이 있는 도시 과나후아토로 몰려갔어요. 반란이 일어났는데도요, 총독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군중들은 총독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시정부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서 자그마치 500명의 죄 없는 남녀들이 죽게 되었어요. 과나후아토를 장악한 그 반란군의 기세는 등등했어요. 그 기세를 몰아서 멕시코 시티로 진군을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해서 이달고의 군대는 이제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어요. 멕시코 시티의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달고는요, 멈춰 섰어요.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죄 없고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당할까봐 여기서 멈추고자 했던 거예요. 이달고의 군대가 물러나자 멕시코 시티는요, 스페인 군대가 이제 공격해오게 된 거예요. 반란군들은 힘을 맞서 싸웠지만은 마침내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달고는 장교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장교들은 모두 반란죄로 총살당했어요. 이달고는요, 신부였기 때문에 함부로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총독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총독의 부하가 어느 주교를 윽박질려서 이제 이달고는 신부가 아니라고 선언토록 했어요.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달고는 뉴 스페인을 해방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멕시코에서는 해마다 9월 15일을 기념해서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종을 치고 이달고의 유명한 연설, 돌로레스의 외침이라는 연설문을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6일에는요, 온 국민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버린다고 합니다. 이달고의 군대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은 남아메리카 여러 식민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용기 낸 뉴 스페인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봉기를 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렐로스라는 사람이에요. 모렐로스는 전에 이달고 군대의 한 부대를 지휘한 사람이에요. 이달고가 처형당한 후에 이 모렐로스는 자신의 부하들과 훈타를 결성을 하고 자기들이 뉴스페인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선언했어요. 뉴스페인을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선언했어요. 단지 아메리카 사람으로 모두가 똑같이 투표를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이달고와 그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렐로스의 군대도 스페인 군대와 맞서 싸웠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모렐로스는요.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반란의 지도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 지도자는요. 뉴 스페인에서 태어난 이투르비데라는 크레올이었어요. 원래 스페인 국왕에게 충성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특별 훈장을 받으려고 스페인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는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투르비데가 크레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투르비데는 스페인 군대에 몸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페인이 독립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쓰기 시작했어요. 함께 스페인 군대에 복무했던 장교들을 모아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뉴 스페인을 독립시켜서 멕시코라는 이름의 새로운 독립 왕국을 만들어서 국왕을 앉히고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건 간에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하고 로마 가톨릭 신앙을 공식 종교로 채택하자고 했어요. 장교들은요, 이투르비데의 계획을 찬성했어요. 멕시코의 혁명가들도 찬성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반란 지도자였던 게레로라는 사람까지 그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함께 행동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합세하면서 멕시코 시티로 진격을 했고 스페인 총독에게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1821년 8월 24일에 스페인은 멕시코의 독립을 허락한다는 조약에 서명했어요. 세 번째로 일어난 그 반란은요, 고작 6주 만에 성공을 이룬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투르비데는요, 곧 국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투르비데의 지지자들은요, 그를 멕시코의 황제 아구스틴 1세로 추대했어요. 그런데 아구스틴 황제는 군인으로서는 훌륭했지만 국왕으로서는 영 신통치 않았나 봐요. 아구스틴 황제가 즉위한 지 곧 9달 후에 산타 안나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산타 안나는 멕시코가 공화국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바로 국왕이 없는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아구스틴은요, 분노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할까봐 이탈리아로 도망을 쳤어요. 아구스틴 황제를 쫓아낸 멕시코 사람들은 다시 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멕시코 연합군을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어요. 멕시코는요, 미국처럼 대통령도 있고 의회도 있고 여러 주들이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스페인 식민지였던 나라가 마침내 공화국이 된 거죠. 이투르비데는요, 사람들의 말에 깜빡 속아서 이탈리아에서 다시 멕시코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은 그는요,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서 곧 처형을 당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